1955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는 중간 기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한 중간 기술이란 과거 원시적인 기술과 선진국형 첨단 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와 적은 자본, 그리고 간단한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의 생산 활동을 지향하는 중간 기술. 이후 60년 동안 이 기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며 국가, 사회,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왔죠. 첨단 과학기술의 빛에 가려 종종 그 가치가 퇴색되기도 하지만 21세기에도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중간 기술. 지금은 적정 기술이라 불리는 이 특별한 기술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휴대용 정수 빨대. 30분의 공놀이로 3시간 사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축구공. 전기 없이 기화열 흡수의 원리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항아리 냉장고. 이와 같은 물건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나 급수시설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거나 생활 필수품을 구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적정 기술이 나선 것이죠. 적정 기술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입니다. 시대와 상황, 지역에 따라 의미는 조금씩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건 적정 기술이란 사람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되면 그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자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요새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포함되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적정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대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적정 기술의 달인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날이 좋아서일까요? 연구동 밖으로 커다란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이들. 어떤 도구인지는 짐작하기 힘들지만 지금 기기를 가동하려는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장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분, 오용준 교수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강 바닥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김하고 상당히 유사한 이런 민물 조류가 있습니다. 이 민물 조류를 말려서 우리나라 김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 전통적인 음식으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위생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냥 먹으면 정말 배에 큰 탈이 납니다. 라오스를 가로지르는 메콩강에는 우리의 김과 비슷한 카이가 자라는데요. 카이를 말려 만든 카이페는 라오스 주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이에는 강바닥에 진흙과 모래가 뒤엉켜 있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용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카이 속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특별한 장치를 개발한 것이죠. 넣는 상태에서 제가 무엇보다 카이를 세척하기 위해선 깨끗한 물부터 확보해야 하는데요. UV등이 아주 긴 UV 등. 이것이 오 교수가 개발한 자외선 물 살균기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가운데 등하고 등에서 이 물의 거리가 최소한 3cm 이내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이 안에 물이 머무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빠져나올 때 세균이 얼마만큼 없어졌는가 이제 그런 시험 과정들을 거쳐서 이 전체 사이즈라든지 또 이 규격들이 결정이 된 겁니다. 화학약품이 아닌 단파장 자외선을 이용해 물속의 박테리아를 살균한 건데요. 깨끗한 물이 준비됐으니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는 카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트 시 카이와 유사한 구조의 매생이를 이용하는데요. 실처럼 뒤엉켜 있는 조직 속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핵심은 바로 공기방울입니다. 통 아래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공기방울이 카이와 같이 실처럼 엉켜있는 조직 사이로 들어가 공간을 만들고 분사되는 공기방울의 압력을 통해 이물질을 떼어내는 원리인데요. 어떠한 첨가제 없이 공기방울의 분사력만으로 95% 이상 이물질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오용준 교수가 개발한 민물조류 세척 장치는 지난해 라오스 북부 지역의 카이펜 공장 설립에 중점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동안 침체돼 있던 카이펜 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연간 70만 원도 못 미쳤던 가구당 소득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훌륭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장에서 아주 저개발국에 있는 당장에 나의 돈을 들여서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저 물건이 저 싼 가격에 저 물건을 사서 내가 저 물건을 이용을 해서 내 수입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기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착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현지 환경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적정 기술. 오용준 교수의 또 다른 개발품은 바로 가스레인지입니다. 그걸 이제 구글에서 잡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이게 없으니까요. 이 장치는 나무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7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나무가 열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명 숯으로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주로 그 가스 종류가 메탄가스, 수소,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나오는데요. 그 가스가 이 통속을 따라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연소가 안 된 가스입니다. 이 틈새가 보이죠? 이 틈새를 따라서 이 바깥에서 산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공기가. 그러면요, 이 뚜껑을 닫게 되면 메탄 가스하고 산소가 이 출구 부근에서 만나면서 드디어 가스가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명 나무 가스 스토브.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겹쳐 있는 두 개의 통 중 안쪽 통에 나무를 넣고요. 불을 붙입니다. 뚜껑을 닫은 다음 나무가 완전히 타기 시작하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상승한 메탄가스는 바깥 통과 안쪽 통 사이로 들어온 산소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700도씨가 넘는 통 속에서 발화점을 넘긴 메탄가스는 곧장 연소돼 불꽃이 되는 것이죠. 나무 가스 스토브는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도구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국가의 경쟁력도 기술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개도국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무기가 없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나라에 특별히 기술이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선진국의 첨단 기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근차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그런 기술이 꼭 그 나라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기술의 산물들을 보며 몇 가지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적정 기술은 현지 환경에 기반을 두고 상황에 맞는 재료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스스로 만들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적정 기술을 통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한쪽에선 학생들의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할 때 하나만 주는 게 찾고 현지 개발 기술 궁극적인 기술 개발은 현지에다가 맡기자. 55도가 가장 적정. 네. 55도가 가장 적정이니까. 55도. 그럼 차라리 55도 올리려면은 통을 검은색으로 해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안에가 따뜻해지게 그럼 온도계도 같이 좀 해가지고 효율직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온도적으로 넘어가도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개발 학생들의 열띤 토론 속에는 적정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냥 나 간단하게 용모파가 할 수 있으니.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일단은 이들은 한밭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주역들입니다. 세계 오지 마을,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 작품 설계에 도전하고 있는 학생들.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수카보미를 방문한 8명의 학생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의력과 열정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곳에서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약간 땅 속에다가 묻는 것도 괜찮아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에겐 적정 기술의 필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전체 통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고 학교로 돌아온 이들은 곧장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그들만의 공학작품 설계에 들어갔죠. 그리고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쓰레기 아니면 가축의 배변 이런 것들이 발효를 통해서 오랜 시간 걸쳐서 가스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 가스를 가정이나 아니면 단체에 공급을 해줘서 오히려 삶을 좀 이롭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첫 번째 작품은 바이오 가스 활용 시스템인데요. 인도네시아의 기후적 특성과 가구마다 키우는 가축들의 분뇨, 그리고 무분별하게 강에 버려지는 인분과 쓰레기를 보며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버려지는 것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장치. 핵심은 악취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 기술인데요. 바이오 가스 수집의 원리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알아가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학생들. 현지 주민들이 쉽게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 과정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좀 기존에 있던 기술을 좀 보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원천을 제공해 준다면 얼마든지 현지인들이 개량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보다 그 상황을 훨씬 잘 알고 있는 건 현지인들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각, 텅 빈 캠퍼스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요. 또 다른 작품을 개발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학생들. 같아서 좀 더 탄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죠. 꽤 큼직한 철제 구조물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연 이 장치는 어디에 쓰이게 될 물건일지 궁금한데요. 아까는 여기 다 떴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예상했던 게 여기 만약에 돌뿌리 같은 게 걸려버리면 힘이 한 번에 걸리면 아까 좀 불안정했던 부분 때문에 혹시 떨어질까봐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낫지. 그치? 아까 살짝 흔들렸었는데 지금 흔들리는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학생들이 보다 견고하게 제작하려는 이 장치는 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평지보다는 언덕이 많고 강수량이 많아 농사를 짓기에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밭을 일구고 작물을 재배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은 배터기를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한 것입니다. 높이를 높게 조절했을 때는 아무래도 고랑의 너비가 짧아지니까 좀 작은 작물을 재배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좀 큰 뿌리 식물이나 뭐 알감자 같은 거 심는다고 했을 때는 좀 밭의 고랑이 좀 너비가 넓어야 되니까 가장 윗단계로 올리면 아마 네, 내일 다시 올게요. 배토기의 용접 작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향하는 곳은 다시 회의실입니다. 올려놨잖아. 근데 우유박스는 이거 위상편으로 올려.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학생들. 줄을 묶어서 당기면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농사 기구를 직접 제작한다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적정 기술의 완성도와 실용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이들의 브레인스토밍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둘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같이 당기고, 일단 끈을 여기 가운데 모아서 다시 다시 나누는. 아, X자로? 왜냐면 우리가 말을 끌을 때도 결국 말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가운데 모이는 점은 하나잖아. 힘이. 앞에 두 명이 사람을 끌 때는 이 사람의 두 명이 힘이 같아야 직선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사람이 힘이 다 다르니까 옆으로 세거나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줄을 한 가운데로 모아서 이제 힘의 중점을,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 다녀와 그곳 환경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기술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한 학생들의 흔적들.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그 뜨거운 열정이 적정 기술과 만났을 때 이 세상은 아주 조금씩 바뀌어 나가리라 사뭇 기대해 봅니다. 적정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연구 현장. 이곳에선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특별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원이 물에 넣고 있는 하얀 가루가 핵심 재료인 것 같습니다. 가루를 물에 푼 다음 커피포트처럼 생긴 기기를 작동시키는데요. 어떤 용액을 끓이려는 것이 아니라 물 소독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장비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포트형 염소 소독 장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원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제 물과 소금만 이 안에 섞어서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소금물이 전부 다 소독제로 바뀌게 됩니다. 물 정화 기술의 핵심 소재는 바로 소금이었는데요. 소금과 물이 만나면 짭짤한 소금물이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전기 분해를 했을 때 소금물은 물속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소독제가 됩니다. 소금물을 전기 분해하면 염소 이온이 생성돼 염소가스가 발생하고 이 염소가스가 다시 물에 녹아
살균 작용을 하는 소독제로 만들어지는 원리. 연구진은 포트형 기기 장치의 개발을 통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염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정화하고자 하는 물의 양과 오염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염소량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진은 농도별 테스트를 통해 살균도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염소의 적정 농도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여러 오염 물질들, 유기물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1mg/L를 넣었을 때 그 유기물과 반응을 하고 남은 염소가 0.2mg/L 정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1mg/L를 주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실험한 것처럼 500ml의 물을 소독을 할 때는 1ml를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넣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대략 500배 정도 희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트형 염소 발생 장치로 단시간에 만들어낸 염소의 효과가 궁금한데요. 소독되지 않은 물과 소독된 물을 고형 배지에 주입한 후 미생물을 배양시켜 봤습니다. 배지를 비교해 보니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소독된 물에선 박테리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장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수질 기준으로 대장균이 1ml당 단 한 개체일 수도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나라마다 수질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이제 목표를 이제 대장균 완전 사멸을 목표로 이제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만드는 깨끗한 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 어디서나 혹은 전기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면 소금 한 스푼과 1리터의 물 그리고 8분의 염소 발생장치 구동으로 오염된 물 500리터를 정화하는 소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오염된 물로 사라져가는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한 60년 전에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자기네처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빈곤으로부터 극복하고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어떤 발전을 이룩한 놀라운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발전의 비결을 배워서 이제 빈곤으로부터 극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적정 기술과 가령 선진국, 원래부터 오랫동안 선진국인 유럽 사회나 일본이나 미국 사회의 어떤 적정 기술 활동은 그런 면에서 그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 기술이 비단 해외에서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적정 기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농촌형 적정 기술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인 농촌 지역에 귀농인을 중심으로 적정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꼼지락 적정기술 협동조합. 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오래된 대장간에선 지역 농민들을 위한 적정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호미 하나로는 버겁고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기엔 부담이 되는 소작농을 위한 맞춤형 도구들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들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농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자식 농법으로부터 좀 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농민들 마을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같이 뜻이 모아져서 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농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대장간을 찾는 사람들. 쇠를 자르고 붙이고 망치로 두들기며 자신만의 기술력을 차근차근 쌓다 보니 조금씩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해낸 것은 입식 농기구인데요. 기존의 것에 아이디어를 더하니 같은 이름의 농기구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땅을 팔 때 뚝뚝 밀면서 여기 보이시는 요 날이 땅속 3cm를 파고 들어가면서 뿌리의 생장점 아래를 잘라줍니다. 위를 잘라주면 또 나겠죠. 생장점 아래를 잘라줄 수 있도록 하고, 이 앞에 보이는 이 날이 바퀴 역할도 하면서 딱딱한 땅일 경우에 흙이 뭉치지 않습니까? 그 흙을 풀어서 평토 작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서 굴리기만 해도 제초와 땅 고르기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밭고랑 제초기나 피아노 줄을 이용해 절삭력을 높인 와이어 제초기, 깊게 뿌리 내린 잡초를 뽑고 단단하게 뭉친 땅을 고르는 수동 쟁기 등 적정 기술로 만든 농기구는 사람의 힘만으로도 기계로 작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식 농기구가 보급된다면 오랜 시간 밭에 앉아 등이 굽고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요. 농사를 지으며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는 누구보다 농민들이 잘 알 겁니다.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적정 기술이야말로 농촌의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네. 처음 농촌에 내려왔을 때는 기계치 소리를 들을 만큼 문외한이었고요. 근데 농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에 기술이 있으신 우리 농민분이나 아는 분들이 이제 그런 기술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죠. 저는 그것이 이제 적정 기술 정신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과 주변의 삶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술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 기술이 다른 산업 기술과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집약이 돼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꼼지라 조합원들은 기존의 농기구를 더욱 획기적으로 보완하거나 힘들고 고단한 농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특별한 회의가 아니라 오가다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이야기는 새로운 도구 개발을 위한 주제로 흘러갑니다. 비가 와서 땅이 어느 정도 푸실푸실해진 상태에서 물이 위에 이들이 농촌형 적정 기술을 고집하는 건 아마도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겠죠. 이제 적정 기술은 뭐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이 어떤 용도로 쓰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기술이죠. 제 경우는 적정 기술은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농촌의 경우에는 또 농촌에 맞게 변형돼야 되고 도시는 도시대로 자신이 처한 주변의 조건과 맞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좀 더 강화하고 우리 환경을 좀 보존하는 이런 것들이 결합된 기술이 적정 기술이라고 제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적정 기술.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 이들이 있는 한 농촌형 적정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며 소작농들의 손과 발이
돼줄 것입니다. 이번엔 아산에 위치한 작은손 적정기술 협동조합을 찾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철근 파이프를 자르고 다듬는 모습이 공사 현장과 다름없는 풍경인데요. 분주한 손길로 만들기에 여념없는 사람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에너지 자립형 적정 기술입니다. 농촌의 에너지 자립, 그리고 화석연료와 핵 발전에 기인하지 않고 좀 더 생태적으로,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뜻 많은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교육 사업과 적정 기술 캠페인, 그런 제품을 만드는 사업들을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나무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소비가 많은 농촌에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자립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네요. 우드 가스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드 가스 파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무를 이용해서 불을 피우기는 하는데 뜨거운 그 열을 얻는 게 아니라 나무로 가스를 만드는 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피우는 곳, 그 다음에 연기를 걸러주는 것, 필터겠죠. 그리고 가스를 식혀주는 것, 이걸로 난방도 가능하고, 보일러도 돌릴 수 있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발전기까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에너지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은 필수적인 그런 장치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었어요.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목적 열병합 장치. 소형 가스화 기술을 실현시킨 이 장치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농촌형 적정 기술로서 활약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장치도 있습니다. 기화열을 이용한 냉방 패드인데요. 물이 기체로 변할 때 외부의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활용한 냉방 장치. 간단한 과학 원리만 이해한다면 비싼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벽돌, 볏짚 보드 단열재, 열 손실을 줄여주는 화목난로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농촌형 적정 기술은 이처럼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적정 기술이라 하면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되는 거죠. 치워야 된다는 거죠. 고장 나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직접 조금만 배우면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장 나더라도 자기가 만들거나 이렇게 관여했기 때문에 고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손 적정기술 협동조합에서는 폐목재를 재가공해 가정에 필요한 가구나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도구 제작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재활용 기술 또한 적정 기술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적정 기술은 무조건 쉬운 기술이고, 무조건 주변에서 막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걸 해갖고 만드는 것만 적정 기술이냐? 청담 기술은 그럼 적정 기술이 아니냐?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은 적정기술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저는 또 그건 달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삶의 공간에서 자기의 필요한 만큼 이렇게 구현시켰을 때 나는 그것을 적정 과학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기보단 가치 있는 도구로 재활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기술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보다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현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때 이는 적정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서울시 녹번동에 위치한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 이곳에선 점차 고갈되는 도시의 자원과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에 접목할 수 있는 대한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적정 기술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 곳곳을 가득 채운 생활 폐기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물건들이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가 발전기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도시 속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스템, 도심형 적정 기술입니다. 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장치, 발전 장치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구현을 해보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비전력 장치로 페달을 어떻게 이용하면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겠다, 이런 사례를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비전력 장치는 폐자전거를 활용한 것입니다. 자전거 바퀴를 굴릴 때 발생하는 동력을 이용하는데요. 넓은 판자 가운데 톱이 장착된 이 장치는 비전력 페달 원형 톱으로 운동을 하듯 자전거 페달을 돌리기만 해도 전기톱과 다름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실제 전기톱의 회전수는 분당 약 3,500rpm, 페달 원형톱의 분당 회전수가 약 3,300rpm이라고 하니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소형 발전기인 셈이죠. 페달 원형톱의 경우는 분당 90번의 페달을 돌리면은 한 3,300 정도 RPM이 나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동 테이블 서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형톱의 경우도 그 기어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큰 기어에 아주 굉장히 작은 기어가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3번 반복돼서 물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적은 페달의 회전에도 그 톱날의 회전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기어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 회전수를 조절하는 페달 원형톱.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전기톱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전거 발전기는 도심 속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동력 장치입니다. 자전거는 굉장히 좋은 기기입니다. 동력을,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 효율을 100% 가까이 낼 수 있는 이송 장치였는데 그 원리를 그대로 생활기기로 연결을 하면은 아주 효과적인 그런 동력 장치가 되거든요. 효율도 높고 화석연료도 쓰지 않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전거의 원리와 부품을 생활기기에 연결하는 요 디자인만 잘 하면은 우리가 훌륭하게 문제없이 전력기구를 대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적정 기술은 페달 세탁기입니다. 과연 페달의 회전만으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천천히 발을 굴리자 내부 세탁통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방향을 바꿔가며 페달을 밟는데요. 페달 세탁기는 자전거의 기어와 세탁기 로터의 축을 연결해 정회전과 역회전 두 가지 방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세탁기와 같은 세탁 모드와 고속으로 물을 짜내는 탈수 모드 두 가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전기 없이 오로지 사람의 두 다리로만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적정 기술은 농촌 사람한테만 맞는 거야. 아니면 그런 우리나라의 농촌과 같은 환경을 가진 그 개발도상국한테나 맞는 거야. 우리 도시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아. 이런 인식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적정 기술의 정신이나 가치를 본다면 농촌이고 도시고 구분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또는 적정 기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나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고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 그것이 적정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도심형 적정 기술은 우리 삶 속에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속엔 디지털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도심 속 적정 기술이 깃들어 있죠.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적정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 또 이것을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개도국 현지에서 실천해 보는 것, 이런 경험들이 우리나라, 잘 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적정 기술 개발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이제 그 참신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배워보면서 국내에 맞게끔 새롭게 좀 기술들을 개발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적정 기술이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환경과 적합한 기술이 만났을 때 특별한 가치를 발휘하는 적정 기술. 그곳이 어디든 필요로 하는 대상이 누구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길목엔 분명 적정 기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 기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